정치권 소식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가장 큰 뉴스였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밖에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2사람만 만났습니다. 배석자도 없었습니다. 2사람이 만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이야기를 회동이 끝난 뒤에 양당 대변인들이 전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이렇게 기사를 썼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선별 지급이 당론인데 이준석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전국민 지급으로 합의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뒤늦게 해명에 나서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100분 만에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냐, 이렇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마 당내의 논의를 거쳐야 될 거고요. 근데 우선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께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를 오늘 합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 상황을, 방역 상황을 봐서 지급 시기는 정하겠다.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걸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현재는 국민대 교수로 계시고요.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현재는 경희대 개공교수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SBS의 정하석 문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하석 의원, 합의 번복이 맞습니까? 아니면 브리핑이 두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잘못되게 나간 겁니까? 그 중간쯤 예? 있을 거. 중간 어디쯤입니까? 예. 그 황보승희 대변인 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합의를 이룬 것 같고 아울러서 뭐 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 저녁 만찬을 1대1로 이제 독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대표가. 그리고 그 회동 결과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이제 그 대변인들한테 풀을 했다고 하는데요. 풀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송영길 대표나 이준석 대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한 것 같은데요. 그 유연성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이 듣지 못한 상태에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상황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에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남겨둔 합의. 그러니까 뭐 이 국민의 입장,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별 지원,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거에 방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정부하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 재난지원금 이 부분을 80%에서 100%까지 올리는데 뭔가 의회 내에 우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둘이 어떤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어떤 동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브리핑으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약간 표현상의 어떤 그러니까 듣는 데 따라서는 조금 더 과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두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다 기사가 나간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내부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선 주자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손실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80%냐 100%냐 재난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추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의 방점을 찍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100%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 기본적인 선별적 지급을 주장해왔던 이 원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실제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원내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원내 대표 간에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조절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제 있었던 회동은 원래 치맥 회동 치킨과 맥주 한잔 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한정식적으로 바뀌었던 거라 저 자리에서 저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도 다소 의아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터라 당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저도 어제 그 깜짝 발표를 듣고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준석 대표가 오랜만에 할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또 당내 주요 인사들이 또 SNS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결정을 또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100분 만에 이렇게 의사를 뒤집는 걸 보면서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이준석 대표의 그 당내 리더십의 지금 위치가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사실 모르는 얘기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특히 정책 그 당론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의총을 통해서 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총에서도 합의된 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와의 만남에서 결정했던 이 부분은 좀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를 또 모셔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짬이 나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침 시간이 예.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제 굳이 대변인들을 통해서 발표하실 이유가 있었나? 두 대표가 직접 설명했으면은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요? 어제는 그 식사 자리에 호스트가 이제 송영길 대표 측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호스트 측에서 어떤 기자회견 양식이라는 것들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는 대변인단이 그 스피커폰으로 전달받아서 발표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례적이었던 게 저희 당내 이제 행사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제가 말하고 나서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구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형식이 있어가지고 뭐 민주당이 주최한 호스트가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준용했습니다. 예.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라고 어제 브리핑이 나오자마자 기사가 나온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두 대표가 얘기하고 합의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목이 나갔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 문제 저희가 합의 문구를 이제 송영길 대표와 그리고 제가 앉아가지고 종이에다 다 적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 기억에 3번 항목이었나 그랬는데 그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행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 안보다 확대한다가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80%에서 전국민 지급 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선 두 가지가 좀 쌍무적인 관계에 있는 내용이라 좀 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런 어떤 80%에서 110% 방식을 전환하는 것에서 양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쌍무적인 조항이고 앞에 우선 선결과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큰 무리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대표님 네.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반응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민주당은 100분 만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했다. 이준석 대표의 새 정치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민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하고 싶겠지만은 어제 이제 발표에 보면은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봐도 이 사안은 대표 간의 어쨌든 가이드라인이고 가가지고 그 당내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협상 안대로라면은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쌍무적인 그런 관계라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해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뒤에 우리가 양해했던 그 대국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양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장 어제 송영길 대표랑 저랑 논의할 때 송 대표께서 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카드 캐시백 1.2조 원 가량을 네. 이제는 무의미해진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그 방역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1.2조 원 정도를 이제 저는 그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추가할 수 있다고 이제 본 것인데 그것부터가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어떤 쌍무적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정부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뭐 분명하게 맞는 상황인가요? 저희는 아까 고용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 사안은 가가지고 당내 협상 주체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하는 그 정신 하에 저희는 8시 그때 한 10분, 20분쯤 저희가 회동이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9시에 바로 우리 원내 지도부랑 만나자고 해가지고요. 이 사안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의 최종 협상안이 뭔지를 도출하자 그래서 도출해낸 겁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100분 만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바로 가서 우리 지도부랑 이야기한 겁니다. 원내 지도부랑. 예. 그러면 윤희숙 의원 어제 또 조혜진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왕적 대표 또 제왕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아마 이런 공격적인 발언 당내에서 나온 거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당내 소속 의원들에게 어제 만남에 대해서 또 어제 브리핑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약간 양해를 구한다거나 뭐 사과를 하신다거나 설명을 하신다거나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저는 뭐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걸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제왕적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협상에 있어가지고는 어제 송영길 대표도 사실 여당과 정부와 완벽하게 협의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한 제안에서 우리 당론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협상안을 제가 마련해가지고 제시를 한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 당에는 두 가지 당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이 하나의 당론이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하나의 당론인데 이 두 개의 당론이 사실 거의 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상에 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제가 협상안을 제시한 것인데 이건 당연히 우리 원내 지도부나 아니면 원내 의원들과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인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 당론을 둘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당 의원들 지금도 저랑 전화하고 소통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불가피성도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번에 소통 과정에서 만약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기사가 나가고 그 기사가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들이 읽고 나서 어떤 반응이 오고,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우리 이준석 대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아쉬움 같은 건 없습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스피커폰으로 대변인에게 7개 항목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 전달하는 상황. 원래는 배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좀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에 대해 가지고 뭐 비난하는 멘트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건 당내 좀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언급하신 분들 중에 제 전화번호 모르고 있는 분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대선이나 이런 과정을 앞두고 분명히 송영길 대표도 그 당의 당수로서 당 내에서 또는 정부와의 협의가 완전히 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단을 한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단을 한 것인데, 그 정도의 그 자유도 또는 그 정도의 공간 없이 뭐 어떤 대표 간의 어떤 회담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상황은 말 그대로 제가 그러면은 대표가 아니라 그냥 지령 수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은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어제 송영길 대표와 텔레비전 토론 한번 합시다, 이 얘기 아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왔던데 뭐 예. 두 분이 얘기하는 동안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뭐 방송사에서 여러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가장 좀 좋은 제안을 고르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고요. 예. 송 대표님도 열려 있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두 대표님 모시고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전화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직접 다 들으셨어요. 여기 계신 세 분도. 먼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는 소통의 아쉬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론이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해결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리더십인 거죠. 우리가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을 싫어하셨을까? 그렇진 않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원들이 전화번호를 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의 위치입니다. 대한민국 서열 7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도, 특히 뭐 초선 의원들이나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당내에서는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먼저 다가가서 당내 의원들이나 또 지도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출마할 때 본인은 전기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특히 전기차에서 자신의 전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하면서 본인도 그런 권력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요즘 저는 전기차에 좀 단점이 보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초기에 특히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생각했던 그림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 위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예. 김영민 전 비대위원은 또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들으셨는데요. 조금 예. 이제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혹한 비판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랑 만나고 난 뒤에 합의라는 표현 대신 의견 교환이라는 얘기를 넣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네.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고 또 가이드라인과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같이 논의하게 되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송영길 대표와 의견 교환했던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 가서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들이 결국은 의견 교환으로 양당 대표가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라고 정리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합의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당내 의원들과 교류되지 않는 의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표출되다 보니까 그 다음 수습하는 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당대표로서 역할하는데 큰 약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